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이 로얄 앤트워프를 2대0으로 누르고 조 1위로 32강 토너먼트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 토트넘의 2대0 승리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조 1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1.5군을 통해서 조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실험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2대0 승리, 토트넘의 어떤 모습이 빛났는지, 어떤 전술적인 실험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경기 조세 무리뉴 감독은 1.5군을 출전시켰습니다. 그동안 경기 선발로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한 것이죠. 동시에 앞으로 빡빡하게 진행될 프리미어 리그에 대비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함도 있었습니다. 선발 11명 가운데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레길론과 루카스 정도였습니다. 루카스도 확실한 주전은 아니고요. 나머지 9명은 서브 멤버들이었죠. 이 선수들을 데리고 2대0 승리를 했습니다. 내용도 좋았어요. 슈팅 수는 21대2, 2골 넣었고요. 무실점,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후반 12분 베일의 무회전 프리킥에 이은 비니시우스의 마무리, 그리고 또 여기에 로셀소 선수 또 쐐기골까지, 평소 벤치에 있던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기에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전술 실험을 단행을 했는데요. 일단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3백과 4백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전술이었습니다. 세르지오 레길론이 전술의 포인트였어요. 공격 시에는 레길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4백이 됐고요. 수비 시에는 레길론이 내려오면서 3백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레길론의 공격력 그리고 수비력을 모두 활용하겠다라는 의미였죠.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확연히 알 수 있는데 레길론의 히트맵은 왼쪽 날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비스의 경우는 중앙과 측면 모두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무리뉴 감독으로서는 센터백들의 부재 상황을 고려한 그런 전술이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토트넘의 센터백은 다이어와 알더베이럴트가 주전으로 나옵니다. 이들 가운데 이제 혹시 부상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체력이 떨어졌을 때 다른 선수들로 대체도 할 수 있겠지만 3백과 4백을 오가는 3.5백이라는 대안을 한번 실전에서 실험해 본 것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이 전술 실험 성공적이었어요. 레길론은 왼쪽 측면에서 공격과 수비를 오가면서 무리뉴 감독이 생각한 그런 전술 구상에 상당히 부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전술 변화는 후반 시작부터 13분까지였습니다. 이제 레길론은 나갔고요. 베르베인이 대신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4-2 전술로 바뀌었는데, 베르베인에게 이 레길론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아무래도 수비력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술 변화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후반 14분에 대거 교체할 때까지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14분 토트넘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이제 대거 교체를 단행을 합니다. 베일과 비니시우스, 윙크스를 빼고요. 손흥민, 케인, 은돔벨레를 넣었습니다. 팰리스전 그리고 리버풀전 등등을 앞두고 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 조율을 위한 것이었고, 또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 체제도 한번 맞춰봤습니다. 사실 이제 손흥민과 케인이 계속 좋은 모습,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케인이 아래쪽으로 좀 내려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케인의 패스를 받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경기에서는 아예 투톱으로 전방에 올려놓고 그런 조합을 시험해 봤습니다. 전방 윗선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상당히 좋았고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두 차례 좋은 슈팅도 나왔고요. 후반 23분에 마지막 교체를 단행을 했어요. 루카스를 불러들이고 시소코를 투입을 했는데 4-2-4 전형으로 바꿨습니다. 허리에 있던 로셀소를 오른쪽 측면으로 끌어올리면서 좀 더 공격에 큰 힘을 실었고, 결국 로셀소 쪽에서 골이 터져 나오면서 경기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엔트워프가 물론 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토트넘은 이 엔트워프 전에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포메이션을 계속 실전에서 훈련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봤다라는 것에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은 이제 유로파리그 그룹 스테이지를 끝냈고요.
32강은 2월달에 시작을 하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또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토트넘은 리그 선두 경쟁을 위해서 계속 경기를 펼쳐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또 그 경기들 이후에 뵙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